오늘은 이제 그래서 구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구충을 이제 왜 하는지, 구충제는 또 뭐를 써야 되는지, 구충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구충제가 이 동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가끔 우리가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우리 개코가 밥을 안 먹는데 기생충 때문인가요? 말랐는데 기생충 때문인가요? 기생충이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부 기생충이나 외부 기생충이나 사실 동물 입장에서는 다 족같은 그냥 기생충이에요. 다 계획이 있는 기생충이라는 것 자체가 족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내부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이제 꾸물꾸물거리는 거잖아요. 동물 본체에 들어와야 되는 영양 성분들을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한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이 기생충이라는 게 어떤 동물들이나 사실 존재는 해요. 왜냐면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기생충이라는 게 이제 유입이 안 되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이 저글링이 이제 한 마리는 사실 여러분 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수 200마리 꽉 찬 저글링이 여러분들 몇 마리입니까? 400마리잖아요. 저글링 400마리면은 존나 무서워요. 컴퓨터가 렉 걸리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저글링이 존재는 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동물이 뭐 밥을 안 먹거나 한순간에 뭐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기생충일 확률이 거의 적죠. 왜냐면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진 않으니까. 밖에서 이상한 거 잡아와서 뭐 먹이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에는 기생충뿐만 아니죠. 세균. 동물을 근데 이제 또 키우다 보면은 진짜 잘못하다가 인구수 최대의 저글링이나 울트라 리스크 상황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고스트 한 마리 뽑아가지고 핵폭탄 하나 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핵폭탄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구충제죠. 구충제. 구충제는 뭘 써야 될까? 구충제 약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이 약 종류는 일단은 무시하고 성분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메벤다졸, 펜벤다졸, 알벤다졸이에요. 메벤다졸이랑 이제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인간용이에요. 사람용.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구충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외우게 만들자면 인류가 영어로 여러분들 뭡니까? 맨이잖아. 맨에서 그 니은 받침을 빼 메벤다졸. 반려동물이 여러분들이 영어로 뭡니까? 펫이잖아요. 펫 시옷 빼가지고 나가 꺼져 떨어져 나온 그 니은을 펫에다가 붙이면은 펜이 되는 거 아닙니까? 펜벤다졸. 이렇게 대충 외우세요. 그럼 또 하나가 또 있죠. 알벤다졸이 있는데 거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알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알벤다졸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세 개의 차이는 화학식 구조로 봤을 때 산소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펜벤다졸이 이제 성분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펜벤다졸 약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가 파나쿠어고 하나는 옴니쿠어예요. 파나쿠어는 뭔가 딱 봐도 약간 파충류 샵 느낌이 나죠. 이름이. 아무튼 1도 관련이 없어요. 이제 파나쿠어 같은 경우는 알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동그란 알. 이런 알 하나에 작은 거를 사면은 파나쿠어 1g짜리가 이렇게 알맹이로 하나 나옵니다. 1g에 222mg의 펜벤다졸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게 파나쿠어입니다. 옴니쿠어는 알 형식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과립형으로 가루 형태로 대부분 나와요. 이런 이제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옴니쿠어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가루 형태로 구할 수가 있죠. 이 약 가루 1g에 222mg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 그래요. 애견 애묘 상대로 펜벤다졸이 몸무게 1kg에 50mg. 이 한 알이 1g이지만 이 안에 222mg의 펜벤다졸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그러니까 미리그램까지 정확하게 재주는 그 저울이 존나게 비싸요. 근데 굳이 그 지랄까지 안 해도 되고 이 알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수학 알아서 하시고 대충 말했을 때 5등분을 합시다. 근데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게 1kg 기준이에요. 1kg 기준. 이제 파충류 중에서 1kg를 넘기려면은 뭐 모니터나 파이톤류는 대부분 성체 찍으면은 뭐 1kg 넘겠죠. 파충류를 키울 때 1kg 넘는 동물들이 사실 과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개코류나 그런 애들 생각을 해봐요. 100g도 안 되잖아. 50g? 50g이 일단 성체 기준치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나눠야 돼 이거를.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수학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 개에 비해서 많이 먹여야 되는지 적게 먹여야 되는지 이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소화기관이 동물마다 다르잖아요. 신진대사가 얘네보다 느리잖아요. 약을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이 장 전체에 퍼지게 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안전빵은 당연히 개나 고양이보다 정량을 좀 줄이는 게 맞겠죠. 구충제의 원리라는 게 여러분 포도당,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벌레 새끼들한테 가는 거를 막아주는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영양 그 보급로를 차단을 해가지고 이 기생충들이 배고파하면서 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또 좋을 것도 없어요. 근데 펜벤다졸이 과급여를 한다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충제라는 게 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지만 효과를 못 본 거는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쌓여 있다가 배설할 때 같이 나가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저는 추천을 하는 방법이 구충을 꼭 해야겠다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소량 급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사람도 여러분들 구충하는 기간이 6개월 반기에 한 번입니다. 알 2개를 줘요. 한 알 먹고 일주일 후에 또 한 알 먹고
없고, 동물도 약간 비슷한 원리로 해가지고 일주일제로 사주를 급여하고 조금씩,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나눠서 급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코나 그런 애들한테는 별로 구충하는 거를 추천을 하진 않아요. WC 개체가 아닌 이상. 먹이 종류 폭이 애초에 낮으면은 기생충 위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개코를 키우는데 구충을 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저는 구충을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냥 모니터나 아니면 대형 파이톤들, 먹이급여 좀 폭이 좀 넓은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구충을 하면은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소량으로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뭐 씨발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먹이 주지 않는 이상 그냥 그게 그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얘기를 해볼 거는, 이 구충제가 옛날에 비해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암 때문이에요. 암세포를 구충제로 없애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이 이 방법을 써봤어요. 암을 완치를 시키기 위해서 뭐 간 하나 정도는 희생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암 걸린 사람이 구충제를 섭취를 합니다. 이제 펜벤다졸 성분의 약을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참 먹다가 완치가 됐다는 뉴스가 뜨면서 구충제가 전 세계적으로 솔드아웃이 되는 거예요. 방법을 다 써봤지만 치료가 안 됐다 하면 이런 작은 희망에도 걸어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냐면 2019년 말,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원래 이렇게 진짜 사놨었단 말이에요. 물론 팔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된 오피셜이 없고 그냥 한 명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뉴스가 뜬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팔았는데 이론적으로는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급로 차단이라고 했잖아요. 보급로 차단. 사실 암세포도 똑같아요. 암세포도 얘네가 영양 성분을 먹고 달아나라 머리머리 이렇게 뿌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